걸로 알고요. 혹시라도 버스 터미널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12시 30분에 역을 먼저 들렸다가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네요. 타실 때 기사님한테 터미널 한번 들려달라고 말씀드리면 역 들렸다가 터미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인제원으로 복귀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교수법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쌍방향 교수법 저희 이제 한국 그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님이시고요. 현재 그다음에 그 신한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신종우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국집이 식사도 맛있게 하는데 박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세게 합니다. 네,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는 저도 참 잘해야 됩니다만 앞뒤 옆에 교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앞뒤 여기까지. 작년에 제가 여기 2번 왔는데요. 혹시 저하고 구면인 교수님 계신가요? 저를 다 처음 오늘 만나는 자리인가요? 왜냐하면 오늘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여쭤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저의 현재 이 모습이 지금 생중계되어지는 이 부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웹캠이 저를 현재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되어지는데요. 예전에 이런 생중계는 아마 중계방송차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뭘 들고 있죠? 10,000원짜리 거치대에 제가 쓰고 있지 않는 공기계 스마트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중계되고 있을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지금 라인업이 돼가지고 현재 이 교실의 저의 모습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 결석에서 집에 못 온다면 교실을 그대로 라이브하게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각하고 오는 애들에게 어떻게 돼요? 오면서도 계속 볼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교수들하고요? 당연히 유튜브에 지금 생중계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생중계되는지 수업은 같이 토론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옆에 교수들하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몰라요. 저 보지 말고요. 옆에 교수들하고 신동우 교수가 앞에 저런 생중계 라인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수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 말라고. 이제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생각을 펼치게끔 수업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들이? 저렇게 하나 보다라도 그냥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죠. 이런 강의 그만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라인업을 했다면 이 라인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학생들의, 우리 교수님들의 무한한 생각을 너무 끄집어내 보게끔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 보태면요. 앞에 학교의 데스크탑에 웹캠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이 동의해 준다면 웹캠만 제 노트북에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실이 녹화가 되겠죠? 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말고 스크린인데요. 스크린에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서요. 여기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교수님들, 제가 오늘 왜 시작점에 이렇게 레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생중계와 뒤에서 교실을 찍고 있는 캠의 녹화와 그리고 교실을 향하는 웹캠의 녹화와 저의 노트북의 녹화를 세 가지의 상당히 예박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 그래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교실은 박수 소리가 넘쳐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릴까요? 당연히 스마트 교수법인데요. 이게 모든 교실의 수업의 모든 실시간 부분이 공개되어져야 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네. 2학기부터 전국의 폴리텍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 수업에 교실이 실시간 레코딩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여쭤보는 겁니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생활 보호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제는 내 교실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세상까지 와 있습니다. 내 교실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 교실이 열리는 공개되어지는 순간 교수자의 수업의 모든 부분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필연적도 아니고요. 누구 강요도 아니고요. 이제 나의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 교실이 조금 공개되어지는 것이 내 수업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미래에 어느 한 몫에는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 이 라인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미등록 주소를 우리 학생들 단톡방에다가 제가 떨어뜨려 준다면 우리 애들은 지금 방학에 집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나이보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교수자들 앞에 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여기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레코딩을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레코딩 눌러주면 저장되어지고 언제라도 인코딩 없이 또 복수 배우기로 볼 수도 있겠죠? 내일 이 부분을 유튜브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한번 또 유튜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정보가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내지는 이 실시간 라인업도 내일 유튜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뭘 하나 드는데요. 절대 뭐 팔로 온 거 아닙니다. 예. 이건 뭘까요? 동작 캡. 네? 동작 캡인가? 네. 360도 캠코더인데요. 예. 뒤에 저의 캠은 단지 저만 찍을 뿐이지만 이제 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360도 카메라에 VR로 레코딩을 해온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모습을 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라이브하게 체험감 있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자들에게 와 있는 이 교실의 환경, 이건 또 뭘까요? 예, 비움 프로젝트요. 제가 왜 들고 왔을까요? 이제 교실에서 기미 있니 없니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교수자라면 이렇게 간단한 스마트 디바이스 가방 속에 놓고 다니면서요. 예, 스마트폰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을 뽑으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스마트한 수업을 나름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지금 32년째 있는데요. 대학의 교수 학습 환경이 그리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걸 쳐다보다가 정년됐거든요. 저도 정년이 그리 많지 않아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나의 교실에서의 풍성함은 교수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수업 때문에요. 어제 왔습니다. 제가 이 앞주에 전국을 돌고 지금 수업하고요. 집을 못 가고 다시 여기 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11시쯤에 와서 모든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튼까지 잘라다 준비했습니다. 교실의 학년까지요. 혹시 교수님은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모든 수업을 제가 준비합니다. 항상 1시간 전에 가서요. 모든 걸 준비해서 9시 수업이면 8시쯤 가서 다 준비하고 얘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노래 크게 틀어놓고 그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얘들에게 학교 조심히 와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미리 보내주는 부분이 그날의 수업이 풍성함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을 어떤 상황으로 볼 것인지, 학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의 미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교실의 풍성함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강의 공개에 대해서요. 옆에 교수님하고 잠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의 공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면 난처하니까요.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요. 옆에 교수님들하고 같은 우리 식구들이니까요.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가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연자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로서 이렇게 생각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에 내 교실이 좀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면 이 업무의 이틀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폴리텍 대학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국에요 370개 대학을 보고 있지만 이제 대학의 생존권에 교수자의 생존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의 생존권에 와 있습니다. 2030년에요 한국 대학의 절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폴리텍 대학은 학생 자원에 대해서 안전하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과연 안전한 폴리텍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오늘 시작 전에 모니터링으로 한번 가진다면 내일까지의 수업이 뭔가 힘찬 내일 끝나고 가실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요. 그래 내 교실을 한번 바꿔보자.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의 미래를 나의 어떠한 이 이벤트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강한 이런 메시지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신가요? 강의 공개에 대해서요.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면 항상 앞에 분한테 마이크가 받아요. 네. 우리 정도환 교수님 마이크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일어서서요. 이 부분 인사들을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캠퍼스에서 온 그린건축가의 정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편하게 앞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뭐 이렇게 앞에 쓰려고 이 자리를 앉은 건 아니고 제가 2019년 2월 25일에 임용이 돼가지고 한국폴리텍 대학에 이제 뭐 신입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와서 앞에 앉아 있고요. 혼자 뭐 강의실이 개방이 된다고 한다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발맞춰서 준비하는 교수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임 교수님의 폼으로서는 좀 약하지 않나요? 좀 더 강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중복에 전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들고 있는 저의 전공입니다. 아마 저의 전공이 우리 교수님들 전공하고 거의 흡사할 거예요. 혹시 치아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치과 기공에 현재 약 40여 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치과 기공을 배우기 위해서 17에 서울에 와서 17개 치과 기공소를 취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서요. 서울에 와서 취업을 한 데가 치과 기공소였는데요. 그때 지금 제가 재임하고 있는 대학이 모교였습니다. 17에 시작해서요. 야간 상업고등학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 치과 보철 전공 공부해서요. 네, 또 공부 계속해서 29에 지금 제가 재임하고 있는 모교의 교수로 서게 됐습니다. 지금 32년째요. 정년보장 교수로 서 있는데요. 모교이자 직장이자 학교에 저의 꿈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치과 보철을 들고 있을까요? 전국에 370개 대학을 돌고 있지만 교육의 트렌드에는 신종우 교수가 1인자입니다. 네, 자신합니다. 네, 이제는 자신의 핵심 역량 옆에요. 시대의 흐름성에 핵심 역량을 붙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메인 핵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린팅한 겁니다. 가운데 휠이 있는데요. 이 휠은 전체적으로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가운데 치과 보철의 핵심을 가지고요. 옆에 사이드에 많은 것을 갖다 붙이면 내 핵심의 역량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한우물 파는 세상이 아니고요. 한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우물을 파는 의미도 좋지만 한우물의 개념에 사이드의 융합으로 여러 우물을 파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수업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의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줘야 될 키워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핵심으로 원자나보다는 우리 폴리텍 대학도 거의 메인이 기술 아닌가요? 네. 기술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뭐가 더 중요한가요? 네? 인성이요.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만들었다 올렸던 유튜브에 올렸던 저의 콘텐츠입니다. 기술. 그 말씀 하나도 못하면요. 요즘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뭔가 면담할 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런 꿈을 가져라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버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4, 5년 갔더니 그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권고할 때는 어떤 정확한 핵심의 키워드보다는 시대의 흐름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제일 좋다. 시대의 흐름성이에요. 그렇다면 교수자는 시대의 흐름성에 맞게 교실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상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교수자의 키워드가 시대의 흐름성에 앞서 있다면 당연히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시대의 흐름성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신종우 교수가 치과 보철 전공의 제일 중요한 손의 테크닉,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7년도에 시작한 치과 보철이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구강의 그 다양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이 만들 것이라고 자신을 했고 제가 치과기계체로 학회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치과 기술을 많이 도입하러 외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디지털 치과 환경 시스템을 제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6개월 연수가서요. 한국에 치과에 가면 볼을 두고 거기에 석고를 집어넣고 그러한 이 아날로그적인 이 치과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로 그냥 스캔하고요. 스캔 데이터를 웹상에서 받고 컴퓨터에서 모델링하는 이 디지털 치과 환경 시스템을 제가 도입하면서요. 나머지 교직의 후반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1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게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을 본 겁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세상을 보고 스마트란 부분에서 내가 학벌은 제일 낮지만 교수님들 앞에 서 있는 교수법의 독점의 키워드로 한번 준비해보자 했던 게 370개 대학을 제가 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말에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번 방학에 38개 대학을 돌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공학, 교육학에 그 내노란 교수님들 계시지만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러한 컨셉의 교육은 제가 1인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들에게 권고합니다. 이번 1박 2일이 단지 그냥 폴리텍의 스마트 교수법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얹혀서요. 내 나머지 교직의 교실의 환경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내 나머지 교직의 삶의 좀 풍성함을 같이 얘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 이런 맥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17개 하고요. 올해 현재 18개 하고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틀리, 이것도 특허 출원했는데요. 어떤 특허 출원했을까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제품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예, 직화보철 잘 만들어서요, 고강에 장착되어지면 안 빠지고 잘 저작 기능하고 이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3차 산업혁명에서의 제품이에요. 죽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이 초연결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의 삼박자가 이 틀리에 스마트 틀리로 바꿔집니다. 예, 여기에 뭔가 시커먼 게 보이나요? 이게 뭘까요? 칩이죠. 당연히 우리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이 칩에 뭘 넣었을까요? 이게 노인들의 입속에 들어간 틀리에 칩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옆에 교수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 칩에 뭘 넣으면 좋을까? 여기는 우리 폴리텍 대학의 기술의 아주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많은 특허가 나올 겁니다. 저희 특허보다. 옆에 교수님들하고. 네, 옆에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저의 특허보다 청구 범위가 바깥에 있으면 저의 전담 비전이사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절대 접근을 안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오늘 특허도 내보겠습니다. 33개의 특허를 저희가 특허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산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우리 앞에 여자 교수님 계시는데요. 말씀 잘하시는 이 틀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요. 어떤 특허를 내면 수업은요. 같이 하는 거다. 절대 교수자가 뭐 얘기 먼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틀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앞으로 필요하거든요. 백세는. 네,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끼우는 것은 본인이 끼워야 돼요. 네, 결과 한번 해보시죠. 어떤 틀리를 해보십니까? 일단 박수 한번 드리시죠. 강서 캠퍼스 의식조리과에서 온 한은주라고 합니다. 저를 보지 말고. 저는 이틀리 교환 시기 그럴지 아니면 이걸 저는 이제 식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드셨을 때 이게 위험한지 위험한 식품이 아닌지 음식물의 섭식 실태. 예를 들어서 교수님, 음식물의 섭식 실태에 센서의 이 피드백을 뭘로 넘길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자원이지 않습니까? 자원. 네. 또 나왔습니다. 두 개는 갖고 가야 돼요. 두 개 안 잡으면 틀리면 못 드립니다. 아직 제가 틀린 일단 박수 한번 드리시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의 섭식 실태 체크해서요. 예, 건강 관련 쪽에 데이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석유가 아닌 4차 산업의 초연결의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스마트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앞에 보태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교수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그런다면 신종우 교수가 여태까지 수업은 어떻게 했죠? 당연히 이거 들고 이 센서는 뭐라고 먼저 설명을 했죠? 예, 이런 센서 특허를 냈다라고 먼저 교수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가거든요. 이렇게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 앉아서 그런 특허를 냈나 보다고 더 이상 생각을 넓혀야 안 넓혀요? 이제 수업은요, 얘들의 생각을 빼내는 수업이 돼야 됩니다. 예, 교수자의 목 터지는 이야기는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키워드 던져주고요. 무한한 혼자의 생각보다도 집단지상의 옆에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무한한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교수자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 넣었을까요? 컴퓨터에 뭐가 없는데 오시자마자 컴퓨터에 공문을 쓰시나 봐요. 네. 이제 침해 세상에 와 있죠, 노인들이요. 위치 추적하시는 집에를 못 갑니다. 잠깐만요. 예. 집에를 못 가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자식들의 전화번호가 떠야 안 돼요. 이런 거 연결이요. 네, 교수님. 네, 여기에 거의 깊게 넣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이제 NFC 칩 카드는 어떻게 돼요? 갖다 건전만 하면 자동 데이터가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에 다양한 것 정도 넣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않는 세상. 이제 우리는 2차와 3차 산업의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4차 산업의 교실의 주인공들에게 교수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과 내일에 뭔가 조금 보태져서요. 2학기 수업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겠거든요. 교수님 수업이 뭔가 재밌어졌고 교수님 수업이 가니까 내가 뭐 미래가 있는 것 같고 교수님 수업 가니까 야 호기심이 막 일어. 예, 교수님이 지금 답을 안 해주거든. 예, 내 생각을 자꾸 열라고 생각하라고 하거든. 예, 이런 부분에 2학기 수업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교수님, 주민인데 저희가 안성 전기과에 강의수가 많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1학년은 35명 정도 돼요. 한 반에. 네. 30명 이상 학생들 일단 기초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생들 가지고 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토론식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이런 핵심 지식을 습득시키는 필요하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창의적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명 내외면 모르겠고요. 그런 낮은 경우 굉장히 그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게 우리 교수님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더 많이 예들이 있습니다. 저 반은 60명입니다. 60명. 네, 저는 60명입니다. 그렇지만 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얘들의 수준 봐야 되죠. 그 수준에 어찌됐든 맞춰야 됩니다. 이게 교수자의 할 일입니다. 네, 우리도 전문대학에서 4년제 왔거든요. 네, 4년제로 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말씀드리면 송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얘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준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기 코스에서 주어지는 핵심의 팩트도 줘야 되는데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한 오물만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상황에서 여러 오물을 좀 파볼 수 있는 기회 제공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도 현재 우리가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네, 네, 네. 저기 교수님 아까 네. 10있지 않나요? 네. 틀리네. 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정이나 정보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10에 의해서 그 사람 외부에 있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네. 10만 분도가는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위협적으로 준비해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다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키워드는 실현 가능성의 세상에 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이렇게 역으로 여쭤봅니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현재 40분의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실현 가능성의 세상에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의 객자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라고 하거든요. 교수들이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줘야 되고 그 끄집어내지는 객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32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그냥 항상 학생들에게 먼저 가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절대 앞에 뭐 있는 거 팔로운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뭘 하나 가져왔는데 이름은 토킹 스틱이에요. 미국에서 유래되어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원탁 회의를 할 때 발표자의 어떤 방해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발표할 때는 그 사람 테이블에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 않고 기다리는 거, 경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래되어진 것이 토킹 스틱인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들고 와서 이걸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뭔데? 이걸 먼저 내면 애들이 물어보다가 어떻게 돼요? 네, 알았어요 하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 답변을 안 해준다고요. 교수님 우리 이야기를 질문을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안 받아주는 교수가 아니고요. 질문의 답변은 본인이 먼저 생각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온다면 마지막에 저하고 같이 종합 토론을 하는 것이지 먼저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나자마자 우리 학생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교수자들은 그냥 거의 답변하니까 얘들은 고개 끄덕이고 가지만 그게 삶에서의 융합의 세상에서의 이 연결된 체박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뭘까요? 학교에서 프린팅 해온 겁니다. 브레인이죠? 네. 교수자들의 브레인이 더 정형화되어 있을까요? 학생들이 더 정형화되어 있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은요. 네. 교실에 들어와서 교수자의 정형화되어지는 순간 우리 애들은 오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수자의 정형화는 전체적인 변론 쪽에서 제일 뒤로 놓고 얘들의 생각을 물렁물렁한 이 브레인을 옆에 친구가 더 같이 막 합심해서요. 백자의 이야기를 계속 시끄럽게 이 교실을 좀 울림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돼요? 취업이 아닌 창업적으로. 이제 한국에 취업할 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보다도 교실에서의 창업적인 얘기가 간다고 한다면 중국의 졸업생 95%와 같이 우리 한국의 졸업 대학생들도 어떻게 돼요? 취업인들에서 적금 탈피해서 창업적으로 미래를 좀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의 모든 교육은 취업 쪽에 많이 내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취업이 막상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최저생계비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지고 대학의 취업률 1위 대학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사실을 송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저시험 이 신급 정도 되는 그 기본급에 우리 대학이 전국 취업률 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당연히 취업도 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 창업할 수 있는 키워드의 교수님들의 메시지가 더욱더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 애들의 미래는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신종호 교수가 요즘 제공하고 있는 게 치과 고철 전공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융합 학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싱가포르 플랫폼을 구축해서요. 2019년도에 지금 학습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저의 커리 과목이에요. 여기에 모든 수업 자료가 다 올라가 있고요. 여기 밑에 61명의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에 기부가 있습니다. 61명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대학에서의 지금 1학기 내내 수업했던 모든 부분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요. 여기다 올리게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대학 증명서나 졸업장이 문제가 그게 아닌 대학에서의 나의 포트폴리오의 URL을 가져가야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세상에 우리 애들이 핵심 자신의 핵심 전공을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퍼뜨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융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과 보충에서 교양을 하나라고 하지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60명 학생들한테 이 많은 책과 보충에서 핵심 기술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 부분도 같이 여러 업무를 같이 하게끔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세상에서의 자기의 핵심 전공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업무를 아닐까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대학에 있을 당시에요. 교수법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기가 아파요. 아마 교수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4차 산업의 교육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합니다. 보직에 있던 교수님들이 갑자기 평교수로 계신 교수님들이 보직에 가면요. 갑자기 우리 평교수를 보고 이상한 시선을 봅니다. 자기가 평교수 있을 때는 무슨 교수법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요. 보직 가면 당연히 평교수를 보고 교수법 안 바꾼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 이런 교수법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의 총론가는 그만하고요. 이제 강론가의 핵심을 풀 수 있는 교수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예. 여기에 61명 학교에서 써보신 거 아닙니다. 제가 다 구축해서요. 61명의 학생들 여기에 자료 안 올리면요. F 나갑니다. 매주 다 디지털 수업입니다. 이 중에 학생 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인데요. 들어가 보면 1학기에 32개의 디지털 콘텐츠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4학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DB에 자신의 콘텐츠를 올려서 졸업할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DB URL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요? 여기에 올리는 콘텐츠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책과 보철 전공한 책과 보철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손으로 만들었던 온리 손으로 만들었던 이 틀리의 기술적인 범위를 직접 부모에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우리 애들이 책과 보철 핵심 기술 배우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부모한테 가서요. 한 학기 동안 만들었던 틀리의 전 제작 과정의 프로세서를 전공 용어 없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30분 동안 스피치를 보다는 학점이 안 나갑니다. 네. 부모 앞에서도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지식의 채널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유튜브에 메타데이터를 다 뭘로 쓰고 있죠? 영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콘텐츠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공개되어지고 여기에 메타데이터가 영문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이 취업을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다른 지방대학에 학사를 졸업하고요. 3학년에 편입을 해온 학생인데요. 네, 캐나다 쪽으로 취업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영문으로 해라. 캐나다에 누가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캐나다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미국이나 더 큰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 1인 미디어 세상에서의 핵심 역량에서의 콘텐츠 지도까지 교수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바쁩니다. 바빠요.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핵심의 이런 콘텐츠 제작까지 같이 곁들여주는 것이 내가 교수자로서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자의 이 3대 의무 중에 교육과 연구와 봉사가 있는데 저는 교육 앞에 어떤 것이 앞에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32년 대학에 있으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예전에 졸업한 우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먼저 건드려줬다면 지금 우리 애들의 미래는 얼마만큼 더 확장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지금 와 있는 애들에게 좀 더 제가 힘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한 학기 끝나고 가지고 온 핵심의 지식의 채널을 부모 앞에 설명해 보는 이러한 모습을 집에서 한번 진행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냐 이 말이에요. 대학의 생존권 하지만요, 교수자들이 학생을 모집으로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 얘들 잡아온 그 구걸의 행태도 그만해야 돼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콘텐츠에 만약에 폴리텍 대학의 어느 대학, 강주면 강주 대학의 유튜브의 채널에 어마어마한 콘텐츠, 교수자의 콘텐츠와 학생들의 콘텐츠가 넘쳐난다고 한다면 폴리텍 대학에서도 강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학생들이요. 이런 세상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벌써 어떻게 돼 있죠? 148개가 돼 있죠? 네.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생이 저를 만나면서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네. 유튜버가 되어 있습니다. 1인 언론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론 미디어 영상학과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제일 어려움 있는 학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거든요. 누구나 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대학의 교수님들의 콘텐츠는 유튜브에 없어요. 별로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학의 교수님들의 콘텐츠를 왜 최고의 지식의 채널을 가진 교수님들이 유튜브 채널에 지식의 콘텐츠를 못 내는지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 치과 고쳐 옛날에 하이테크닉이거든요. 네, 얘들이 조금 하다가 아이고 교수님 적성이 안 맞았어.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특허는 책입니다. 조금 이따가 진행할 코스가 하나 있는데요. 대학 교과서에 불편한 지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학 교과서에 불편한 지식. 네? 내용이 너무 어렵다. 부담? 부담 복제를 한다. 요즘 애들 복제 안 합니다. 복제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50명한테요, 100원씩 걷어서요, 5,000원을 앞에 복사집 갖다 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제본하면 자존심이 덜 상해요. PDF 600dpi에 30분 만에 600dpi에 PDF로 스캔해서요, 클라우딩 해놓고 50명한테는 URL을 보내요. 복제하면, 제본하면 자존심이 덜 상해요. 예. 그러나 정작 대학의 교수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교과서를 안 들고 오면 뭔가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핵심 전공을 배우는 애들도 핵심 전공에서 제공해줘야 될 교과서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옆에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학 교과서에 불편한 지식. 네. 2분만 말씀하시면 제가 잠깐만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학 교과서에 불편한 지식. 네. 과연 뭔지. 네.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네. 대학 교과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네. 잠깐만 준비하면서요. 네. 네. 박수 3번 칠까요?
과제는 필요하다. 근데 애들은 별로 안 산다.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은 가성비를 따진다. 필요할 때 있고. 필요할 때 못 본다. 아니 왜 최고의 불평을 여기다 다 모아놨죠? 최고의 불평을 다 모아놨어요. 교수님들요? 신임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교수님 위주로 쓴다 말씀이 한 숫자 주시면 제가 책가본들 전공이에요. 31권의 저서가 있는데요. 5, 6년 전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교과서가 스탑했어요. 근데 집방마다 한 권씩이 나가거든요. 도대체 한 권을 누가 살까? 그래서 누가 살까요? 대표가 사가지고 한 권, 90권이 나왔어요. 인정했어요. 오케이. 이게 시대의 흐름에 교수자가 못 따라가는 교과서의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특허버렸습니다. 이 책으로. 그 불편한 진실을 모두 학습자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허를 해봤습니다. 뭘까요? 교수들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QR코드 보십시오. 580쪽 페이지마다 QR코드 달았어요. 580쪽 페이지마다. 여기에 어떨 때는 음악 쉼터로 넣었어요.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음악 통곡 들어가. 한번 볼까요? 오늘 QR코드도 만들 겁니다. 혹시 우리 기술 쪽에 있는 교수님들 얘들에게 학습 지침서 보낼 때 그 기술적인 범위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날로그 지면에다가 QR로 넣어주면 애들이 언제라도 계속 지속적인 기술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확장성이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저한테 질문했던 본 수업에서 외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본 수업은 시간이 적거든요. 그것만 핵심 다루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이트에서 학습자들이 충분히 공부를 더 넓힐 수 있는 여러 이런 경로를 확장시켜 준 거에 대해서 본 수업이 더욱더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나 있는 QR코드입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이 공기계입니다. 스마트폰 바꾸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저희 미러링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플 하나 설치하고요. QR코드 어플 선택해서요. 앞에 음악 쉼터를 2013년도 책에 어떤 음악을 넣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스캔 되어지고요.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열리고요. 교수자들이 스마트폰이 못 따라가지 학생들은 이미 LTE급입니다. 교수님들은 아이파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 애들은 이미 무제한을 쓰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을까요? 2013년도 책에요. 한국의 이 쌀이라 한국의 강남을 유튜브에 때렸잖아요. 2013년도에 데리터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쌀이의 강남 스타일이 들어가 있죠. 2013년도 책에 강남 스타일 넣는데 지금 2탄에 데뷔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쇄물로는 프린터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정보는 디지털 정보를 계속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저의 책을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요. 이제 죽어있는 책이 아닌 무슨 책이요? 살아있는 라이브한 책이래요. 그리고 특히 치과 보철 쪽에 치아를 만드는 부분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나요? 얘들한테 다 앞에 나와봐 하고 교수가 대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들으라고 하니까 교수 손을 볼 때는 잘 친 것 같지만 막상 테이블에 가서 만들려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 저는 적성이 아닌가 봐요. 손재주가 없는가 봐요. 중도 탈락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집에서도 어떻게 자기 스마트폰 켜놓고 교수자의 이 기술적인 동영상으로 자기 학습 영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로 넣어져 있는지.
600장, 700장의 사진이 다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QR코드 하나예요. 거기에 동영상 수백 개를 링크 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QR코드 하나예요. 여기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네, 요즘에 스마트폰을 스크린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혹시 집에 자녀들이 요즘 이거 잘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요. 수업에 쓰시라고요. 자, 스캔해가지고요. 비치고요. 링크 보니까 당연히 신종우 교수가 이 링크를 어디에 올려놨을까요? 당연히 동영상이니까 유튜브죠. 네. 유튜브 올리는 순간에 지금 있어요. 네. 메타데이터를 연구대로 다 올렸죠. 전 세계 치과 쪽에 있는 애들이 다 가요, 안 가요? 한국의 신한대학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겁니다. 네. 가볼까요? 제가 만든 부분이 저희 웹캠으로 그냥 시험 만드는 걸 찍어서요. 편집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교수자가 콘텐츠 제작에 편집에 공유하는 세 가지의 주도적인 역량이 없다면 수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제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고요. 편집하고 소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 3박자의 주도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네, 스마트폰으로 되고요. 네. 이제는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뭘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뭘까요? 지금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폰의 거치대 짐벌이에요. 예전에 이런 장비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지만 요즘 10만 원대면 애 앞에 놓고 내 손에 있는 내가 지금 무슨 기술적인 뭘 그대로 비춰놓고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굳이 편집하는데 무슨 작품같이 콘텐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상처럼 보내도요, 우리 애들은 교수자의 이미지나 텍스트보다는 영상을 직접 보고 해서 학습의 효과는 더욱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학습에서의 기본은 텍스트 이미지가 아니고요, 영상 이미지는 영상. 그래서 특히 기술 집약적인 이 대학에서는 이 콘텐츠 제작에서의 유튜브 업로드의 공유는 교수자의 콘텐츠 확장도 되지만 얘들의 학습 향상 또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에 뭐가 있을까요? 만통이라고 하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플에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얘기로 하면요, 80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이 됩니다. 네. 80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되는 세상에 대학에서 학습자들에게 영어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인데 향후 5년쯤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언어 체계가 어떻게 올라올까요? 네, 옆에 교수님하고 잠깐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후 5년 후에 이 다국어의 이 스마트 체계가 스마트 디바이스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잠깐 교수님과 2분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보시고요.
네, 여기까지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딱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초가속화 세상에 와 있단 말이에요. 기술의 진보가 그냥 진보가 아닌 초가속에 와 있습니다. 감히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오는데요. 하나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서 파파고라고 하는 거 열어놓고요. 예, 학생들이 뭐 질문했어요. 야,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알려줄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파파고도 직접 얘기 안 해요. 이것도 동시 통역이 되고요. 여기에 네이버 클로바를 누르면 다 쓰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이에요. 교과서적인 텍스트에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야?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제, 우리가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예치는 메시지들이 목 터지게 예치는 메시지들은 이미 얘들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그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여기에요. 그러면 수업에 뭘 들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수업에 뭘 들고 들어가면 절대 활로운 거 아닙니다. 제가 6, 7년 전에 너무나 신기해서 제일 먼저 사태는 뭐가 장비가 보이면 빨리 사야 되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스피커가 있다니 전혀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에게 사준 제일 저렴한 선물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AI 스피커예요.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요. 나름 일어나서 혼자 적적한 것보다 어떻게 돼? 몇 시니? 오늘 날씨 어떻게 돼? 뉴스 좀 틀어줘. 이미자 노래 좀 틀어줘. 치매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실에 들고 가보면 어떨까요? 교실에. 교수가 토론 수업을 진행해 놓고 어떻게 돼요? 폐골마다 교수자를 AI 스피커로 놓고요.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을 해보는 것이 우리 교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4차 산업의 이 대학의 교육의 혁신. 참으로 교수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언어 체계가 아니고 언어 체계에서의 번역 체계로 한번 가볼까요? 번역 체계 구글 번역이에요. 예전에 구글 번역은요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가 서포트하고 있죠? AI의 딥러닝이 서포트 되어지면서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를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만 키면 언어, 모든 언어 다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에 카메라 키고요. 필요한 부위 놓고요. 한껏 찍으면 스캔하고요. 그리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네, 거의 98%의 정확도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는 수가 없게 네. 그냥 신기하고 놀랄 것만으로 교수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말고 그럼 내 전공을 어떻게 할 건지도 봐야 되죠. 내가 얘들 앞에 서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이 기술적인 범위가 과연 향후 10년 후에도 그렇게 중요한지도 한번 스스로 모니터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그럼 저희 책과 먼저 잠깐 얘기할까요? 저거 핵심 쪽에 그렇게 손재주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손의 기술이 이제는 테크니션에서 공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온리 테크니션, 기능,
이것이 공학적으로 와서요. 예, 더 학문에 많은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재주 좋은 애들은 기술적인 범위, 연구적인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1년 반 전에 아마존에서 샀던 직구했던 뭘까요? 스캐너입니다. 네. 어플 설치하고요. 책 읽다가 어플 설치하고요. 책 읽다가 즉 스캔하는 즉시 모바일에 디지털 변환돼야 한대요. USB를 데스크탑에 꼽아주면 디지털 정보를 직접 떠야 한대요. 이게 99불 1년 반 전에 샀는데요. 지금은 아마 몇십 불도 안 할 거예요. 요즘들 초가속화 세상에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메시지들이 뭐 10년 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교수님들 2학기에 내 교실에 내가 그렇게 애들에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러한 스토리가 과연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가요? 내 자녀가 내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 맥락으로 내가 그렇게 강조한 메시지가 내 자녀의 인생에 10년, 20년 후에도 문제가 없이 가야 될 수 있는 건인지도 모니터링 해보고 그게 혹시 아니다고 한다면 2학기 수업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서의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킬 수 있는 교수자에게 기회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책을 QR코드만 쓰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의 AR까지 같이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AR과 QR코드. 몇 천원짜리 책에도요, 얘들 좋아하는 책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구현하는 세상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냥 주무시고 있으면 옆에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얘들이 어머니 스마트폰 가지고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AR을 딱 켜서 보면 나레이션부터 재밌게 책을 읽어주잖아요. 어머니가 읽어주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죽어있는 인생에 주도적인 이 시대 흐름 속의 기술을 디지털 디바이스를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자들은 과연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한번 나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몇 시 시작했죠? 1시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1교시의 수업이요. 우리 교수님들 조금 식사하시자마자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무거운 얘기도 있었지만 같은 교수로서 어떻게 돼요? 여기 오신 이유가 그래, 내일 갈 때는 내 인생의 교직의 후반부에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것도 우리 학생들과 핵심으로 모아진다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네,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컴퓨터 가지고의 실습 자동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교수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